자, 수시 전형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5단계죠? 마지막 단계니까 뭐 그렇게 복잡해, 왜 그렇게 하라는 게 많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보면 안 하던 짓거리를 하거나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러면은 죽을 때 됐나 그러거든요. 그 얘기가 말을 바꾼다는 거,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는 거 죽을 만큼 힘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팁 위주로 그리고 실전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마지막에는요 1, 2, 3, 4단계 만약에 띄엄띄엄 들으신 분들은 첫 단계부터 아이랑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메모지 좀 하나 갖다 놓고 적으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야만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보이거든요. 그리고 입시 요강을 봤을 때 아, 이거를 참고하라는 거였구나. 그 여자가 그래서 그렇게 열내고 떠들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 5단계는요. 예상 문제를 도출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한 가지 1, 2, 3, 4단계 건너뛰고 대강대강 듣고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래 놓고 5단계로 와요. 이거 작성을 못해요. 아예 찾을 수도 없어요. 1, 2, 3, 4단계가 반드시 거쳐서 와야 된다는 거.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세 가지 요점 정리 해드릴게요. 최근 전공과 관련된 이슈 챙겨서 파악하기예요. 이거는 왜요? 전공과하고 관련된 질문은 꼭 나와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생기부 기반이라고 하지만 그 생기부에서 보니까 어떤 내용을 과제로 제출했던데 최근에는 그 과제의 주제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알고 있나? 이런 얘기 나오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 느낀 거는 뭐가 있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요. 그 질문에 답을 할 때도 제가 1학년 때 과제로 제출한 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발전하고 신기술들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친구와 아 제가 그때는요 이렇게 해서 그런 가지고요 해가지고 제가 몇 명한테 물어보고 기사는 어디 출처로 해가지고 얻은 것들을 제가 보고는 읽고는 그거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하고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쵸? 뭐냐면은 그 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했네, 최근 이슈까지도 미리미리 확인을 했구나. 이거는 굉장히 주도성이 높은 친구거든요. 이런 친구는 어디 숨어 있으면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지. 후자는 널리고 널렸어. 쟤는 왜 저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지? 뭐 무슨 그 과제를 한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질문할 가능성이 큰 내용들에 대해서 과정과 그리고 느낀 점, 배운 점, 또 어떤 근거, 증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지금부터 보면서 그거를 어떤 전공에 전공을 조금씩 다르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마다 똑같은 전공에 그 이름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대학에서 원하는 그 대학에 내가 전공 과목하고 가장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구성하고 적고 끝? 아니라는 거죠. 적으면서 계속 말로 한번 표현해보고 찍어보고 녹음해보고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5개, 6가지를 질문 형태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정을 말해보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 예측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이때도 체크할 것은 태도하고 자세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다양한 질문을 같은 주제라도 한번 예측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따로따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준비해라 라는 거고요. 이 마지막 거는 질문이 다양할 때, 질문이 여러 가지로 나왔을 때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봤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답하면 효과적일지. 예를 들면은 생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 보고 계속
쉼 없이 읽어보고 얘기해보고 전달해보고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 앉혀놓고 네, 친구들 앞에다가 놓고 예 그리고 면접 우리나라 양궁이 그래서 세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를 해놓고 하는 거지. 현장 상황을 모의 그대로 상황이죠. 재현한 다음에 네 정말 모의 면접 상황을 다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연습해 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리고 면접 장면에서 이게 네네.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네네. 부른 면접이잖아요. 네네. 근데 A라고 하는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저거 내가 얘기할 건데 맞아, 그러면 맞아. 여기서 뭐예요? 맞아, 똑같은 맞아. 질문을 똑같이 내가 받게 되면 뭐냐면 단어를 바꾸든지 상황을 바꾸든지 굉장히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본인의 케이스에 맞춰서 준비된 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 근데 하나밖에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레파토리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럼 얼굴 또 빨개지고 끙끙대다가 또 대답 못 한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학교 지금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아는 거 이야기 좀 해볼래요? 전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그쪽에 책을 몇 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책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책이 다 겹쳐진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멘붕이거든. 저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친구 붙고 얘 떨어진다.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는 게 그러면 A라고 하는 학생이 뭐 독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독서에 대한 책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오, 맞아요. 네. 같은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에 따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플러스 또 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실은 다른 면에서 만약에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다른 메뉴를 들여다 대는 것이 가장 그쵸. 좋은 거예요. 네, 그럼 독서가 딱 나왔을 때 이미 저는 책을 이랬을 때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찾아야 근데 그렇게 다른 하는데 거를.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이렇게 네. 질문하는 거야. 네. A 학생은 이렇게 해서 책 읽었다 그러는데 그거밖에 안 했어요? 혹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도 물으면 물어본다? 또 멘붕이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책 이러는 순간에 다 머리 숙여 면접관들은 마이너스예요. 안 들어. 이렇게 예상 문제집을 뽑아서 문제 내용을 뽑아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작성 구성보다는 말하기라는 거, 표현 연습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면접에서 역전하시길 바랍니다.